인트로예요. 제 모든 영상은 천안 나래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교통사고 환자분들 치료한 경험에 기반해요. 어쩌면 지금 현재 교통사고 치료를 나래한의원에서 받고 계신 분이나 예전에 나래한의원에서 자동차 보험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저거 내 얘기 아냐? 라고 착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특정 인물을 추측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시를 들진 않아요. 본인에게는 좀 특별한 사건이었겠지만 많은 환자를 상대하는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흔한 일상 중 하나이고, 만약 누군지 추측하게 할 수 있는 독특한 사연이라면 예시를 조금씩 바꾸기 때문에 본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키워드는 접촉사고, 심리적 상해, 그리고 그 치료와 합의금이에요. 교통사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통증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해요. 그것도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한 그런 정도의 중대한 사고가 아니라 그냥 경미한 접촉사고요. 사고 초기에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신 분들 중에 특히 건장한 남자 피해자분들이 말할까 말까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덩치, 마초맨, 사나이, 근육맨 등등 이런 호칭이 어울리는 체격이 좋은 청년층이나 장년층의 남성들, 이런 분들이 가벼운 사고 이후에 심리적인 불안 상태를 느꼈지만 정신과적인 증상을 말씀하시는 걸 좀 창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나래한의원에서 최근 교통사고로 치료받으신 적 있는 남자분들이 이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셨다면 쪽팔려, 저 원장 내 얘기 하려고 그러나 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마 상당수가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번 주에 교통사고 초진 환자분들 중에서 불안증을 호소한 남자분만 2명이에요. 그 정도로 흔한 거니까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편으로는 남녀를 떠나서 실손보험 같은 보험 문제 때문에 밝히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도 있고, 혹은 합의금 문제 때문에 일부러 놀란 척하는 분들도 있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심리적인 문제는 통증과는 좀 다른 의의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발 진료실 안에서는 솔직하게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고 난 이후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느껴지거나 가슴이 조이는 듯이 답답하거나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잠이 들었다가도 갑자기 눈이 떠지거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잘 자는 것 같다가도 중간에 움찔움찔하는 게 보이기도 하고, 또는 한번 눈 감으면 업어가도 모르던 사람이 옆에서 부시적 소리만 나도 눈이 떠지기도 하고, 핸들을 잡으면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차도 그렇지만 차가 아니라 엘리베이터처럼 좁은 공간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갑갑해서 호흡이 불편한 게 느껴지기도 하고, 운전 중에 옆에 지나가는 차량만 봐도 무섭다거나, 이렇게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자각할 수 있는 심리적 불안 상태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주변에서 사고 났다고 하더니 다치지 않았냐 이렇게 안부를 물으면 뭐 별거 아니야, 뭐 범퍼 좀 갈고 휀다 좀 갈고 사고 작게 났어, 좀 아프긴 한데 까짓거 뭐 별로 치료받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래도 야 한의원에서 침 맞으면 합의금이 유리하다길래 요즘 나래한의원으로 침 좀 맞으러 다니는 정도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해줘야 될 것 같은 기분인가 봐요. 야 여기저기 아픈데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덜덜 떨려, 잠도 안 와, 운전대 잡는 게 무서워 라고 솔직히 말하는 게 좀 창피한가 봐요. 그래도 대부분 환자분들은 진료실에서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다행이긴 해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진료실에서 솔직히 다 말했는데 나래한의원 원장 표정을 보아하니까 별로 심각해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실망하셨을 수도 있어요. 자동차 보험으로 한약도 짓는데 논란 증상에 대한 약제 비중이 별로 높지도 않다고 해. 이렇게 두근거리고 하면 왠지 가슴 쪽에 침도 놔주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아. 난 지금 당장 아픈 것보다 이게 더 문제인데, 이래서 의아해 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소 큰 사고였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논란 증상 은 급성 스트레스로 분류돼요. 통상 1, 2주 정도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지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치료 초기에는 그냥 기록만 해두고 며칠 지나서 증상 비교만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접촉사고에서도 소수이긴 하지만 며칠 내로 증상이 개선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차 악화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중간에 심리 안정을 목표로 침 시술을 겸하기도 하고, 2차 한약을 투여할 때는 전적으로 심신 안정에 중점을 두는 처방으로 바꾸기도 해요.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이 상병 코드는 충격적인 상황을 겪고 나서 스트레스가 생겼고, 여기서 스트레스는 뭐 짜증 이런 게 아니라 긴장, 압박, 충격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요. 하여간 그런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환자의 몸에 발생하는 신체적인 병리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돼요. 치료를 아예 안 받거나 가볍게만 치료해도 점차 좋아지는 게 보통이에요. 이에 비해 이거는 좀 심각한 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이건 정신과 코드예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질환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고 실손보험 가입자가 많지 않았을 때 남발된 적이 있는 코드예요. 사실 이건 좀 놀랐다고 발행되는 코드가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사보험 가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다양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병명이죠. 왜냐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일 때 내려지는 정신병 진단이거든요. 여기까지 결론은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통사고 후에 공포심이나 불안 심리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다만 진료할 때 꼭 말씀을 해주셔야 나중에 장기화될 경우에 치료 계획을 적절히 세울 수가 있다는 거,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예상보다 심한 정신적 충격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려고 하는데, 이거는 아이가 교통사고 났을 때예요. 가벼운 접촉사고 때 아이가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엄마 아빠는 여기저기 아픈데 아이는 뭐 잘 놀고 말을 할 수 있는 연령대에서는 그냥 아프지 않다고 하는 상황이죠. 근데 평소에 잘 자던 애가 밤에 갑자기 보채고, 보채는 선을 넘어서 악몽이라도 꾼 것처럼 빽빽 울기도 하고, 소변 잘 가리던 애가 갑자기 퇴행해서 다시 지리기도 하고, 자는 중에 가만히 지켜봤더니 갑자기 움찔거리기도 하고, 이런 가벼운 정서적 상해는 종종 발견돼요. 하지만 상해 등급은 아주 낮죠. 이걸 억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서 떼달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아이는 어차피 이미 보험 들 거 다 들어놨고 진학이나 취업에 문제될 시기도 아니니까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면 높은 상해 등급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안 해드려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만족하려면은 조건이 따로 있어요. 아무나 떼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일일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건 알려드리면 분명히 악용할 부모님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확신해요. 그냥 아픈 만큼만 치료받게